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과수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저가전 종합위험 강의를 마쳤고요. 오늘부터는 종합위험 과수 11종 중에서도 포, 복, 자, 포도, 복숭아, 자두에 대해서 한번 먼저 배울게요. 예전 개념 강의할 때는 11종에 대한 전체적인 총론을 2시간 먼저 하고 포복자하고 이어서 밤참 매대호 오유호살 이렇게 이어갔는데요. 총론은 생략을 할게요. 이전 이제 궁금하시면 이전 개념 강의에 과수 종합 11종 총론 2강 찾아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해를 돕기 위한 이제 강의입니다. 포복자부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복숭아 탐스럽죠, 그죠? 우리가 어쩌면 현장 합격을 하고 현장 조사 나가는 일 중에 우리가 착가수 조사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잖아요.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착가수 조사가 적과전 종합위험의 사과 배떨번감이 아니라 종합가수의 포도, 복숭아, 자두 이런 조생종 품목 있죠, 품종이죠. 조생종 품종의 착가수 조사를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6월 초 정도예요. 포도, 복숭아, 자두 부분이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시기별에 따른 조사 종류를 배우게 될 거고 그 조사 종류에 따라서 현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현지 조사 방법 다음에 현지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엄청 많이 바뀐 건 아닌데 예전 그 교재하고 많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기본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좀 누락시키기는 좀 찝찝한 감이 있죠.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대로 좀 가지고 왔고 예전 내용들하고 함께 묶어가지고 편집을 다시 했습니다.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이죠. 자, 포복자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도 있고 종합위험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도 있네요. 왜 그러나요? 포도, 복숭아, 자두. 복숭아, 자두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이 되겠고요. 포도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에서 재배를 하죠. 그래서 종합위험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이 되는 거예요.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은 세 품목이 있죠. 포도, 대추, 참다래. 기억나시나요? 자, 수학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보험 목적의 보험 기간 동안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서 발생한 수확량의 감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결국은 피해율을 산정하는 평, 수, 미, 평. 평년에서 수확량이 얼마만큼 나왔는데 결국은 평년에서 수확량을 뺀다는 것은 감소량을 구한 거예요. 감소가 얼마나 됐어? 이거 구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지 않는 감소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기준이 뭐야? 평년이야 해서 평수 미평으로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수학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비가림 가수 손해보장은 평수 미평은 같아요. 평수 미평은 같은데 비가림 시설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하는 공식이 따로 있죠. 비가림 가수도 있고 비가림 시설도 따로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재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한 과실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것도 있고 비가림 시설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도 있더라. 비가림 시설은 손자 방식으로 우리가 보험금 산정했죠. 실제 이번 손해가 얼마야? 거기에 자기 부담금 빼 손자와 뭘 비교했나요? 보험 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종합위험 가수 11종이죠. 11종 포복자를 포함한 이 11종에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과 비가림 가수 손해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비가림 가수 손해 방식은 포도, 대추, 참다래 나머지는 모두 다 어디에?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 되겠네요. 포복자하고 밤 우리가 이제 전체를 외울 때는 저는 밤, 참, 매, 대, 오, 유, 호, 살 이렇게 연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추, 참다래가 빠졌기 때문에 그죠? 밤, 참 빠지고 매, 대 빠지고 유, 밤, 참, 매, 대, 오, 오미자 유, 그죠? 호도 새로 들어왔고 살고 새도 들어왔고 작년에서 호, 살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엇방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죠. 기본세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종합가수의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종합위험 우리 이제 11종 가수 중에는
우리가 그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이 적과가 굉장히 중요했고 적과를 하고 나면 뭐 했나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는 걸 했어요. 어떤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적과와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착과수 조사를 하는 거라고 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보험금을 산정하는 게 다르더라 이렇게 배웠어요. 적과 전 종합위험은. 근데 종합위험도 기본적으로 착과수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품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포도, 복숭아, 자두. 자두는 적과 전 종합위험처럼 착과수 조 물론 이것도 적과고 난 다음에 하겠죠. 착과수 조사를 해요. 착과수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착과를 기준으로 해서 달려있는 이 착과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보험금을 산정하겠네 라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도 적과전 종합위험은 감소량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착과 감소량에서 출발해서 빼나갔어요.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뭘 뺐어요? 자기부담 감소량을 뺐죠. 이렇게 착과 감소 보험금을 구했는데 자, 종합가수는 보험금을 구하는 공식이 다르죠. 보험가입금의 가피자란 말이에요.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요. 가피자 공식을 구해요. 자, 피해율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수 미 평이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종합가수에서 중요한 거는 적과전 종합위험은 착과 감소량도 구해야 하고 미보상 감소량도 구해야 하고 자기부담 감소를 각각 구하지만 종합위험 가수는 뭐만 구하면 다 구해진다? 이 수확량만 구하면 모든 게 다 구해지죠. 수확량만 구하면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서 감수량을 알 수 있고 자 미보상 감수량은 어때요? 평년에서 수확량을 뺀 거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하면 되기 때문에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비율 해서 미보상 감수량 바로 구하고 평년으로 가지고 나누면 피해율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종합위험 과수의 핵심은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다. 이 수확량 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복자 같은 경우는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착과수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착과량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적과 착과수 조사해서 적과 착과수 조사가 기준인 것처럼 착과량이 기준이 되겠네요. 정확하게 센 거니까. 맞나요? 우리 가수원에서. 그래서 착과량에서 우리 가수원의 수확량은 어떻게 되겠나요? 착과량에서 점점 뒤에 사고가 있을 때마다 1차 사고가 있을 거고 2차 사고가 있을 거고 3차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마다 감수량이 있겠네요. 그래서 착과량에서 이 사고당 이거는 시그마는 합이란 표시죠. 자,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가지고 포복자는 수확량을 구해요. 그럼 끝. 별 어렵지 않네요. 포복자는 그렇습니다. 자, 그것처럼 포복자를 예를 들었고요. 자, 적과와 착과수 조사처럼 착과수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마다 조사하는 것도 있긴 해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착과수 몇 개가 달려있지 한 나무에 이걸 가지고 조사하는 품목이 뭔지 보자고요. 자, 1번은 뭐 있냐면 종합과수 11종에 대한 품목이죠. 포복자의 밤참, 매대, 오유, 호살 그렇게 해서 남기한다고 했죠. 자, 그 중에 착과수를 세는 거 우리 큰 과일들은 다 착과수를 세죠. 포도, 복숭아, 자두 기본적인 착과수 조사한다고 했고요. 참다래도 세요. 밤도 세네요. 유자도 세네요. 호두도 세요. 그러면 안 세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수를 일일이 세지 않고 너무 조그맣고 많이 달려 있어서 한꺼번에 수학을 다 해갖고 양을 바로 계산해 버리는 게 있어요. 자, 한 주당 착과수를 구하는 게 있고 한 주에 착과량을 바로 산정해 버리는 것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따고 무게 재버린다는 얘기죠. 착과수는 착과량을 알려면 한 주당 얼마야 해서 과중하면 착과량을 알게 되는 거고요. 자, 착과수 조사를 하지 않는 거는 수확해가지고 바로 뭔가요? 전체 수확량을 가지고 한 주당 착과량을 바로 산정해 버리죠. 자,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이것들은
표본주가 몇 개 있는데 여기에 착가량이 몇 개더라 뭐 이런 거죠. 무게가 얼마더라 그죠? 이렇게 해서 무게를 바로 산정해 버리죠.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한 나무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한 나무에 몇 개 달려 있지? 이거 절반만 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가량 바로 산정해 버리더라. 그런 것들은 이제 조그맣고 잘 자란 것들, 전부 다 수를 세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냐면 매실. 지금 5월달 되면 이제 매실이 한창 따죠. 지금 한참 여물어 가고 있어요. 살구, 대추, 오미자. 대추, 오미자 정말 조그맣잖아요. 매실, 살구도 그래요. 한 나무에 엄청 많이 달려있어. 그걸 센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작고 작아가지고 수를 세기가 힘들고 너무 많이 달려있는 것들은 수를 세지 않고 양을 바로 따가지고 무게를 바로 재버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자, 그럼 두 개로 먼저 나눠줬어요. 자, 한 주당 착가수 몇 개 달려있지? 착가수를 세는 거. 한 주에 얼마나 달려있지? 무게를 바로 재어버리는 거. 됐나요? 자, 무게를 바로 재는 거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 매대살하고 오미자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착가수도 다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 이렇게 두 개 묶어주세요. 착가수도 한 주에 몇 개가 달렸지? 한 주에 몇 개가 달렸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전체 우리 저가 착가수 계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표본 주수가 몇 개가 있지? 그죠? 품종별 표본 주수가 몇 개가 있지? 여기에 착가수가 몇 개가 달렸지? 이렇게 해서 한 주당 착가수를 구했나요? 똑같습니다.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유자, 호두는 똑같아요. 표본주가 몇 주지? 몇 주에 표본조사 하니까요. 착가수가 몇 개 달렸지 해서 한 주당 착가수를 구하고요. 참다라는 녀석은 좀 특이합니다. 왜? 참다리는 한 주에 몇 개가 달렸는지 이제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참다리는 한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가지를 막 뻗어가. 자기 마음대로 뻗어가서 여기까지까지 갑니다. 이 옆에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뻗어가서 막 엉켜요. 서로. 그래서 이 나무 거를 골라가지고 가지를 다 구분해가지고 이 나무에 달려있는 착가수를 세기가 굉장히 힘든 품목입니다. 참다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간을 따로 정해요. 자, 단위 면적당 착가수라고 해서요. 면적에 내가 차지하는 단위 면적당, 예를 들어서 이 면적당 표본문의 면적이죠. 이 면적에 한 나무가 차지하는 면적을 먼저 구해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는 것도 나무가 뭐 이렇게 반듯하게만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만 나무가 자라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마지막 단계가 뭔가요? 사다리꼴이죠. 모든 것을 다 그죠? 수용할 수 있는 넓이 재는 거 사다리꼴이에요.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로 이 면적을 재긴 해요. 그래서 이 면적 안에 들어있는 이 표본주가 차지하는 이 면적 안에 들어있는 여기에 들어있는 착가수가 몇 개지 이렇게 센단 말이에요. 참다리만 그래요. 왜? 한 나무가 자기 마음대로 뻗어가서 내 가지가 어디까지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구하는 거 참다래가 되는 거예요. 참다리는 한 주에 얼마 몇 개 달렸는지 세기 힘들더라. 막 엉켜 있어가지고 능쿨성이라. 그래서 단위 면적당 면적을 가지고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구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크기가 작고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착과량을 구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매, 대, 살. 이거는 그냥 한 주에 달려있는 거 전부 수확을 해요. 또는 절반만 수확이 가능해요. 그 표본주도 여기도 몇 주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주에 5주에서 수확했어 라면 여기에 달려있는 착과량 모두 세겠죠. 그래서 한 주당 착과수가 얼마지?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주당 착과량을 바로 구하고요. 근데 오미자는 좀 더 특이하대요. 이 오미자란 녀석도 참다리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주, 두 주, 세 주 나무로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왜? 오미자도 능쿨성이거든요. 그래서 오미자도 보면 막 우리 능쿨로 이렇게 엉켜져 있었잖아요. 우리 V자형 이렇게 막 이렇게 능쿨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미자가. 그래서 한
나무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표본 구간이란 걸 따로 정해요. 자, 이 우리가 V자형, 뭐 아치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울타리형, 오미자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재배가 가능한 그 형태들이 뭐 V자형, 울타리형, 아치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표본 구간을 정하는 거는 유인틀이라고 하죠. 이거를 유인틀. 자,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이거를 표본 구간이라고 해요. 그 1m 안에 들어오는 그에 자, 유인틀 길이 방향이다. 이렇게 길이 방향,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안에 들어오는 것만 양을 잰다는 얘기예요. 왜? 주로 구분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오미자는 이건 면적이 아니죠.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표본 구간이. 그래서 미터당 착과량이 되는 게 오미자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구분해 볼게요. 수를 세는 품목이 있고 양을 바로 재는 품목이 있더라. 수를 세는 것도 한 주에 몇 개지라고 정확하게 셀 수 있는 게 있고 주로 구분하기 힘들어서 단위 면적당 해서 면적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도 있더라. 대표적인 것은 면적당 착가수 구하는 것 참다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한 주에 몇 개 달려있지 세기 힘든 거 조그만 것들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것들이 매실, 대추, 살구, 오미자가 있는데 매실, 대추, 살구는 바로 수확해갖고 한 주에 얼마지라고 무게를 알 수 있지만 오미자는 역시 주로 구분하기 힘들어요. 능쿨성이고 유인틀에다 재배를 하기 때문에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가 표본 구간인데 그 표본 구간 안에 있는 무게를 재더라. 그 표본 구간이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라고 했잖아.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미자는 미터당 착과량을 재더라.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네, 이걸 알아야만 나중에 우리 종합가수에 착과량, 수확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 이거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생육 시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현지 그 조사 나갈 때 손해평가 그 조사 종류 조사 방법, 조사 종류를 구할 때 기본적으로 조사하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재생품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 재해의 종류, 생육 시기, 품목이 뭐야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들어있죠. 재해의 종류가 여기가 되겠고요. 생육 시기가 이게 되겠고요. 품목이 이게 되네요. 재생품에 따라서 조사 종류를 결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생육 시기에 따라 구분할게요. 수확하고 난 다음부터 그죠? 자, 수확하고 난 직전까지 조사하는 거 볼게요. 수확 전, 수확 직전에 조사하는 게 있네요. 수확 전에 모든 품목에 빠지지 않고 하는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적과는 종합위험에서도 했고 다른 품목에서도 다른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대한 건 계속했어요. 왜? 사고 접수 후에 지체 없이 해야 되고요. 재해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보상하는 재해 전부 해당이 되고 조사 방법은 보상하는 재해로 또는 보장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 발생이 됐는지 보장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더라. 만일에 태풍같이 재해가 명확하다라고 한다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생략하고 바로 추가 조사, 바로 수확량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수확 직전에 하는 게 있더라. 뭐냐? 착가수 조사더라 라고 했죠. 이 착가수 조사는 지금은 종합가수 11종에 관한 게 아니죠. 지금은 포복자가 되겠고요. 포복자에 대한 것만 되겠고 자, 수확 직전에 하더라. 포복자 같은 경우는 착가수 조사가 의무조사라고 했죠. 그래서 전가수원 다 해요. 적과전 종합위험처럼. 그리고 표본으로 조사하더라. 표본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적과전 종합위험에 착가수 조사했다고 하고 순서가 같습니다. 우리 적과 착가수 조사 순서 어떻게 기억했나요?
처음에 가서 나무 수를 확인해요. 실제 결과 주수, 미보상 주수, 뭐 수학 완료 주수, 또 수학 불능 주수 뭐 하죠. 뭐 수학 직전이라 기수학 주수는 없어요. 수학 완료 주수는. 그래서 뭐 조사도 없을 거고. 그래서 실, 미, 고, 기, 수 해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에 맞춰서 우리가 표본 주수를 산정했어요. 그땐 적정 표본 주수였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나면 어떤 거 조사할 거야?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그리고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가수를 세더라 이렇게 배웠죠. 똑같습니다. 포복자도 나무수를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그래서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가수를 세더라. 세면서 표본주 분의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가수 이렇게 해서 한 주당 착가수가 몇 개야 그걸 알아내면 주당 착가수 곱하기 우리 가수원에 계속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한 거거든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했어요. 우리 가수원에 있는 전체 착가수가 나오는 거죠. 저가전 종합이면 저가 전이라고 해서 저가하고 난 다음에 조사한다고 해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라는 말을 쓸 뿐이고 종합가수는 그냥 착가수 조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방법은 같다는 거. 다음에 수학 직전에 하는 건 수학 직전입니다. 조사 시기 수학 직전 각 품종별 수학기 직전에 해요. 맞나요? 자, 수학량 조사 들어갑니다. 수학량 조사 들어가요. 물론 수학 직전에. 자, 사고 발생 농지의 수학량 조사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어떤 거냐면 종합가수를 포함한 것들이기도 하고 자, 포복자에 해당되는 거기도 해요. 자, 전품목 되어 있죠. 자, 수학 직전의 수학량 조사는 전부 다 합니다. 전부 다 모든 종합가수 11종에 대해서 전부 다 수학량 조사를 해요. 왜 수학량 조사해야 하고 몇 개나 달려있는지 알아야 감수량이 얼마인지 알아내서 실제 수학량이 몇 개지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고 발생 농지에만 수학량 조사를 하더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하지만 포복자 같은 경우는 착가수 조사를 이미 해서 착과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량의 산출 공식은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량으로 빼갑니다. 하지만 종합가수 나머지 포복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착가수 조사가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포복자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착가수 조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 발생 농지에 한해서만 수학 직전에 수학량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겠네요. 수학 직전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수학 직전에는 수학량 조사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수학하고 난 다음부터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수학기 이후부터 수학량 조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 조사 방법이 사고 발생 농지일 때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봐주시고요. 유자는 수학기 이후에 수학량 조사하는 게 없어요. 유자는 무조건 수학기 전에만 이게 있을 수 있더라. 왜? 이건 1과목하고 연계되는 거죠. 유자는 보험 기간 종료가 어때요? 수학 개시 시점과 동시에 보험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수학 개시 후 난 뒤에 사고가 나서 조사하여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자는 여기에 다 조사가 끝나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학 완료 후에서 보험 종기까지 뭐 있어요? 고사나무 조사하더라. 보통 고사나무 수학 완료 후에서 보험 종기 전까지 고사나무가 있을 때 조사해요. 자, 고사나무가 있을 때 조사하는데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가 되어야 돼요. 회생 불가능한 나무도 조사합니다. 하지만 피해율 산정에 있어서는 나중에 나무 손해보장 피해율 산정에 있어서는 뭐 해요? 고사된 것만 계산하죠. 고사된 것만 계산합니다. 자, 지금 고사나무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나무수 조사, 특약 가입 농지고요. 전수 조사 그대로 들어가고 피해율은 고사된 것만 올린다는 거. 수학 완료 후에 고사나무가 없어요. 조사 생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저까지 종합위험하고 동일해요. 시기별 조사 종류 다시 볼게요. 자, 포복자랑
나머지 종합가수를 분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육기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든 품목에 다 하죠. 고성하는 재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사나무 조사 참달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유심히 봐주세요. 참달을 할 때 다시 다룰 거예요. 보통은 고사나무 조사를 언제 하냐면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 완료 후에 해요. 수확 완료 후는 다 다르죠. 품목마다 달라요.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10월 10일이더라. 그죠? 자두는 9월 30일이더라. 밤 호두, 밤 10월 30일이더라. 맞죠? 호두 같은 경우는 어때요? 9월 30일이더라. 다 다르죠? 대추 10월 30일이더라. 매실 7월 30일이더라. 뭐 살구 7월 20일이더라. 이렇게 다르죠. 자기 수확 완료 이 시점에서부터 나무 보장 종료 시점까지 고사나무 조사하거든요. 나무 보장 종료는 자 12월 1일에 가입해서 이듬해 11월 30일까지 보장이잖아요. 11월 30일까지 보장을 하는데 참달이라는 녀석은 좀 특이했단 말이에요. 과수가 전년도에 7월 1일 정도 계약체결 24시라고 해볼게요. 이게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이듬해 나무는 6월 30일까지 딱 1년 보장을 해요. 1년만 보장. 그럼 6월 30일이 그죠? 6월 30일이 보장 종료이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의 거의 생육기 때 이 시점에 고사나무 조사를 해요. 하지만 과실 같은 경우는 이 꽃눈이 해당 그 꽃눈이 분화해서 이 꽃눈이 과실을 맺은 수확기 종료 완료 시점이 보장 종료이기 때문에 7월 1일부터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7월 1일에 가입했다라고 한다면 1년이 보장이 아니라 이듬해 언제까지 11월 30일까지 가죠. 늦게까지 가요. 그래서 참다리는 보장 종료가 거의 과실은 1년 반 정도 보장을 하고 나무는 1년 보장을 해요.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하는 게 조금 달라요. 다른 품목들하고 그 부분 그냥 좀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고사나무 조사하는 거 매실, 유자, 살구 되어 있는데 왜 호두 조사 안 하죠? 밤 조사 안 하죠? 대추 조사 안 하죠? 오미자 조사 안 하죠? 고사나무 조사 안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매실, 유자, 살구만 있는 거예요. 수확기 직전에 착가수 조사 이거는 의무조사이더라. 자, 나머지 과수는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더라. 언제? 사고가 접수되었을 때만. 됐죠? 수확기 중에 과중조사, 착가피해조사, 낙가피해조사라는 걸 합니다. 과중조사, 착가피해조사, 낙가피해조사는 역시나 사고가 있을 때만 합니다. 자,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 유자는 제외된다고 했어요. 왜?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이기 때문에 수확 개시 후 조사란 게 없어요. 기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 체결일 24시다라면 생육기를 거쳐서 생장기를 거쳐서 자, 수확할 때가 됐어요. 딱 수확 직전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착가수 조사에 조사 시기가 되겠고요. 이제 수확 개시가 시작됐어요. 수확 개시가 시작되면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조생종도 있고 중생종도 있고 만생종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조, 중, 만을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이르게 수확하는 거, 중간쯤 수확하는 거, 늦게 수확하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이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중생종 때 사고가 났어요. 조생종은 기수확 품종이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이 조생종 하나는 과중조사 못 하겠네요. 나머지는 과중조사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과중조사를 못하는 품목도 생긴다는 겁니다. 사고 여부에 따라서 또 그런 것들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포복자 배우고 있고 종합가수 전체를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종합가수 전체에 대한 총론이 궁금하면 개념 강의 가수 11종 총론 1강 2강까지 강의한 거 있으니까 꼭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포복자에 관한 것만 기본서에 실려 있는 거죠.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수 조사, 과중 조사, 착가피해, 낙가피해 순서는 이래요. 이 순서로 갑니다. 조사는.
여기까지는 의무조사. 이거 의무 전부 다. 이것도 의무 전부 다. 전부 가수원 다 한다는 얘기예요. 사고 접수하고 상관없이. 자, 사고 접수 농지. 물론 사고 접수가 되니까 피해 사실 행위조사 하는 거 맞아요. 전 가수원. 이것도 전 가수원입니다.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착가수 조사 시기 중요합니다. 별표.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수확을 들어가면 안 돼. 딱 수확기 직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에 조사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중조사. 우리가 적과든 종합위험에서는 평균 과중을 썼죠. 품종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정해져 있었어요. 그 과중을 그냥 곱하면 됐었는데 종합과수는 과수마다, 품종마다, 품목마다, 품종, 품목 다 합니다. 과중조사를 모두 합니다. 과중조사를 모두 하고 사고가 접수됐을 때만 해요. 의무조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접수 농지에. 자, 착가 피해 조사는 어떨 때? 착가 피해 유발 재해가 있을 때 어떤 거 있나요? 우리 우박? 이런 거죠. 우박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낙과 피해, 일소 같은 거, 우박 일소. 자, 낙과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지금 어떤 게 착가소 조사 이후에 낙과 피해 발생 농지에. 낙과는 우리가 뭐 있나요? 태, 지, 지파. 낙과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을 때. 자, 시기 한번 볼게요. 과중조사는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합니다. 착과 피해는 착가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합니다. 낙과 피해 역시도 해당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상하는 재해 여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착과수 조사입니다. 착과수 조사는 우리 저가 후 착과수 조사 같다고 했죠. 자, 저가 후 착과수와 다른 거, 저가 후 착과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이렇게 배웠죠. 하지만 종합과수는 재배 방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가든 종합위험만 일반 재배야, 반밀식 재배야, 밀식 재배야 이렇게 구분하지만 종합과수는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품종하고 수령별로 요거에 달라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 앞으로 붙는 건 다 뭐 그러면 포복자는 품종, 수령별이구나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그죠? 산정할 때, 산정하고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 착가수 조사할 거예요. 자, 표본주 착가 조사할 때 품종별 자연 낙가를 감안한다라는 얘기 있네요. 미부상 비율은 항상 제일 마지막에 어디든 조사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과중조사입니다. 과중조사는 과중을 조사할 건데, 이런 거예요. 그 착가수 조사는 이 표본주에 달려있는 거를 다 세잖아요. 근데 과중조사는 이 한 주에 있는 거 전부 다 빼가지고 과중조사 할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품종별로 착가가 평균적인 3개 이상의 표본주, 결국은 3주 이상의 표본주를 선정한다는 거죠. 뭐가? 착가가 평균으로 되어 있는 거. 착가가 골고루 평균으로 되어 있는 표본주를 3주 선정하고, 그 3주 안에서 또 이제 과중이 얼마지라고 할 수 있는 표본 추출할 수 있는 과실을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표본으로 추출하는 과실수는 몇 개냐. 품종별로 3주 이상의 표본주에서, 자, 이 3주 이상 표본주에서 몇 개? 품종별로는 20개, 자, 농지별로는 포도는 30개, 나머지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이어야 된다. 이 두 개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품종이 하나다라고 해볼게요. 포도. 품종별로 20개예요. 농지별로 몇 개요? 30개.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거 큰 거 농지당 30개로 갑니다. 자, 자두, 복숭아일 경우에는 품종이 하나다. 20개, 농지당 60개이기 때문에 60개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밑에 개수가 몇 개지? 실제로 조사했더니 무게가 얼마야? 무게 나누기 개수 하면 한 주에 거기 달려있는 과실 하나에 과중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조사해요. 품종이 만일에 2개다. 포도라고 한다면 품종별로 20개이기 때문에 2 곱하기 20 하면 40이 되겠네요. 농지당 30개 이상 넘어야 됩니다. 2개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40개가 되겠네요. 그럼 자두라고 해볼게요. 자, 자두도 그럼 품종별로 20개다. 2개라고 한다면, 2품종이라 한다면 40개. 근데 농지당은 60개예요. 그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6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두는 3품종이다. 그러면 60, 60.
둘 다 똑같네요. 60. 내 품종이다. 그러면 80개고 60개가 되겠네요.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80개가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과중조사. 이 표본 추출 과실을 몇 개로 추출해야 되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잘 나왔고 앞에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자, 품종별로 개수와 무게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무게 나누기 개수 했더니 하나 가중이 몇 개지 얼마지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미보상 비율은 제일 마지막에 항상 조사하는 거. 자, 착가 피해 조사를 합니다. 착가 피해 유발 재해가 있었을 때, 사고 농지 접수됐을 때 착가수 확인하고요. 이때 착가수는 수확 개시 전에 셌던 착가수하고는 다르죠. 왜요? 이거는 적가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착가수 생기고, 이거는 그 뒤에 다른 사고들이 있을 수 있고, 자, 착가 피해 조사가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두 번째일 수도 있고, 그때 달려있는 나무에 달린 착가수는 다르겠죠. 맞나요? 그래서 착가수를 셉니다. 착가수 세는 방법은 물론 같아요. 나무수 조사하고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고 표본주에 달리는 착가수를 세서 주당 착가수를 가지고 현재 가수원의 조사 대상 주수로 곱해주면 착가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착가수를 센 것도 착가 이거 피해 유발 재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사 나왔기 때문에 착가 피해 얼마 입었겠네 이거 나오겠네요. 맞나요? 적과는 종합위험 생각하세요. 우리 감수가시수 구할 때 착과가 몇 개 있어요. 하지만 착과 피해율에 따라서 착과 피해 감수가실수를 따로 구했죠. 그것처럼 이것 역시도 착가수를 가지고 착과 피해율을 계산해서 착가로 인해서 감소가 얼마나 됐지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감소가 얼마나 됐지. 그래서 착가수를 먼저 확인하고 수확이 미완료된 거, 수확 완료된 거는 피해 조사할 수 없잖아요. 이미 없으니까. 수확 안 된 거 중에서 표본가시를 추출합니다. 표본가시를 추출해서 피해 구성 조사해요. 이때 피해 구성 조사는 50%, 80%, 100% 저까지는 종합위험하고 같아요. 낙가 피해 조사도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 수감 면적내 낙가수 조사합니다. 수감 면적내 낙가수 조사 이거 적과전 종합위험에서 우리가 배웠죠? 맞습니다. 표본가실 추출해요. 추출하고 피해 구성 조사합니다. 50%, 80%, 100% 이렇게 조사해서 낙가수가 몇 개지, 낙가 피해 구성률이 얼마지 해서 낙가로 인한 감수, 과실수를 선정하고 여기에다 과중을 곱하면 낙가 감수량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조사해요. 자, 시기별 조사 종류 큰 덩어리 굵직굵직한 내용만 들어있어요. 상세 내용은 왜 뒤에서 설명을 할 거니까요. 다시 시기별 조사 종류 정리합니다. 왜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수확량 조사할 때 종류 및 방법,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고 착가수 조사, 과중 조사,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여기 앞에 부분에 빠져있던 게 뭐가 빠졌나요? 고사, 나무, 피해 조사가 빠졌죠. 자, 요 순서대로 가고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 접수된 전 건에 대해서 다 조사하죠. 착가수 조사는 의무조사입니다. 포복자인 경우에. 그래서 전 가수원 다 하고 언제 하느냐?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합니다. 과중조사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합니다. 언제 해요? 품종별로 수확기 때 품종별로 합니다. 착가 피해 조사입니다. 착가 피해 유발 재해가 있을 때 맞나요? 피해가 확인 가능한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하고 착가수 조사를 하고 착가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합니다. 표본과실 추출해서 50, 80, 100%. 그래서 착과수에다가 착가 피해 구성률 하면 착가수가 나올 거고요. 그죠? 거기에다가 과중을 하면 착과량, 착가로 인해서 감수된 착가 감수량이 나오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게 계산해요. 근데 만일에 이 착가 피해가 첫 번째 조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가전 종합위험하고 같습니다. 착가 피해 구성률에다 뭘 빼요? 맥스 A를 빼주게 되는 거예요. 이전 사고의 착가 피해율. 낙가도 동일합니다. 낙가수에다가 낙가 피해 구성률에다가 2차, 3차 사고라고 한다면 맥스 A 빼주는 것 같고요. 여기다 과중 곱하면 낙가 감수량이 되겠네요. 됐죠? 자, 고사나무 피해 조사합니다. 고사나무 피해 조사는 왜 할까요? 고사가 됐어요?
여기에 감수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해서 현재 달려있는 금차 고사나무 조사해서 자, 내가 여기에 몇 개 달려 있는지 모르니까 실제 앞에 조사한 거에 한 주당 착가수가 얼마였지? 한 주당 착가수가 얼마였지? 한 주당 낙가수가 얼마였지? 해서 고사나무에 원래 요것만큼은 달려 있었을 거야 하고 고사나무에 달려 있는 감수 가실수를 산정하고 역시 여기에도 과중을 곱하겠죠. 그러면 고사나무 감수량이 나오나요? 자, 그리고 나무는 제가 피해율 산정할 때 무조건 어떻게 본다고 했어? 100% 피해 본다고 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차 사고가 아니라고 한다면 맥스 A 이렇게 같이 갑니다. 향후 뒷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사 종류가 순서대로 가는구나. 순서 다시 해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요. 착가수 조사, 의무조사입니다. 가중조사 사고 났을 때, 그 다음부터 쭉 사고 났을 때입니다.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고사나무 피해 조사. 여기까지는 착과량을 알기 위한 단계이고요. 아래의 이 단계는 감수량을 알 때 필요한 거죠.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 왜? 포복자의 소학량은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의 합을 빼준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고당 감수량이 착가 감수량, 낙가 감수량, 고사나무 감수량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 이제 한번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부터 해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어떻게 해요? 착가수 조사 어떻게 해요? 상세 부분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상세 부분은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은 우리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한 거하고 저가전 종합위험에서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한 거하고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가 후 착가수 조사, 저가전 종합위험을 이해를 잘하면 뒤에는 그냥 거저 먹어요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큰 산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저가전 종합위험만 잘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종합과수에 대한 이해는 좀 더 쉬워집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